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 이른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죠. 네, 미래 기술의 정점이라고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기술의 선도주자로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솔리드 파워, 티커는 SLDP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건 뭐랄까 단순한 기업 분석이라기보다는 거의 미래 기술에 대한 일종의 베팅에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달려가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솔리드 파워라는 기업이 가진 그야말로 폭발적인 잠재력, 그리고 그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입체적으로 해보여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관점이라면요? 거시적인 산업 환경, 그리고 회사의 기술적인 핵심, 또 숫자로 보는 재무적인 체력, 마지막으로 시장은 이 주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반응까지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이부터 더 잘 어울리는 사례가 또 있을까 싶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지. 솔리드 파워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전기차 시장에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겠죠. 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아주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그 과정에서 내연기관차는 정말 빠르게 전기차로 대체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로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죠. 잠깐만요. 그 지점이 좀 흥미롭네요. 사실 지금도 전기차들 도로 위에서 잘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행거리도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전고체라는 이 듣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는 새로운 기술에 업계 전체가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지금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결정적인 문제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불편이죠. 불안과 불편이요? 네. 첫째는 안전 불안입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나 과열에 노출되면 화재나 심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열폭주라는 태생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보던 그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주행거리와 충전의 불편입니다. 누구나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가고 싶어하고 충전 시간은 스마트폰처럼 짧아지길 원하잖아요.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그 한계가 아주 명확하죠. 확실히 그 두 가지는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겠네요. 전고체 배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거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액체 대신 고체를 쓰니까 구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배터리가 쓸만한 수준이라면 전고체 배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약속하는 기술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된 미래로 가는 길이 뭐랄까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요? 네, 자동차 업계의 거인 토요타, 그리고 아주 강력한 경쟁사죠. 퀀텀스케이프, 티커 QS,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 SDI 같은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 모두 2차 세대 배터리 패권이 차지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살벌한 경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솔리드 파워, SLDP가 내세우는 무기는 대체 뭔가요? 자료를 보니까 BMW나 포드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랑 공동평가 계약이라는 걸 맺었던데 이게 그냥 부품 납품 계약이랑은 뭔가 무게감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평가 계약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기술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고 샘플 보내주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수준인가요? 말 그대로 BMW나 포드의 가장 까다로운 엔지니어들이 솔리드 파워의 연구실에 직접 들어와서 함께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함께 검증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한 팀처럼 움직인다는 거군요. 훨씬 더 깊고 진지한 거의 운명 공동체에 가까운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솔리드 파워의 기술력이 최소한 업계 최상위권의 검증대에 오를 만큼은 인정받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인정받는 것과 상업적 성공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 꿈의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게까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뭘까요? 핵심은 역시 대량 생산입니다. 분본이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수십만, 수백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갈 만큼 싸고 또 균일한 품질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험실 성공과 공장 성공은 다르니까요. 높은 제조 비용, 또 장기간 사용했을 때의 내구성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불량률을 낮추는 수율 문제라는 아주 거대한 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기술이라도 그냥 박물관에나 들어갈 신기한 발명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 내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업 모델을 보니까 단순히 배터리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 전략이 아주 독특하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팔고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을 판매하는 전략을 쓰고 있더군요. 이건 마치 뭐랄까 배터리 공장을 직접 짓는 대신에 배터리를 만드는 레시피와 핵심 양념을 팔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솔리드 파워의 전략적 차별점입니다. 특히 그 핵심 양념에 해당하는 황화물 기반 고체 전해질이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황화물인가요? 고체 전해질 후보 물질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이걸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배터리 안에서 리튬 이온들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하는 도로를 닦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네, 도로요. 다른 고체 전해질 소재들이 약간 비포장 도로나 좁은 골목길이라면 이 황화물계 소재는 상원에서도 쌩쌩 달릴 수 있는 8차선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만큼 이온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이온 전도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전기차처럼 강력한 힘과 빠른 충전이 필요한 곳의 제격인 거죠. 솔리드 파워는 바로 이 고속도로를 까는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차선 고속도로라니 비유가 아주 명쾌하네요. 그럼 앞서 말했던 BMW나 삼성 SDI와의 파트너십도 결국 이 고속도로 건설 기술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면 단순 소재 공급을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EV용 배터리셀을 함께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장기적인 그림이 솔리드 파워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재무제표죠. 아, 숫자로군요. 이 엄청난 비전과 기술력을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현실로 만들 돈은 충분한가? 하는 거죠. 와, 저도 바로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고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연간 매출액이 약 1,9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이 조금 넘는데 순손실은 무려 마이너스 9,697만 달러, 거의 1,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죠. 번 돈의 거의 5배를 손해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만 보면 겁부터 털컥 나는데요. 이게 정말 기술주에게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듣고 보니 이건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이죠. 네, 딱 그 표현이네요. 다만 그 독이 언젠가는 꽉 찰 거라고, 그리고 그 독이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계속 물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한 3년간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아주 전형적인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주가는 지금의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그 황금독이 가득 찼을 때의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이걸 꼭 이해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황금독이 채워질 때까지 버틸 체력이 있는지 이제부터 재무 상태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9억 7,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중견급 규모네요. 네. 그리고 그 규모의 회사에 시장이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는 매출 성장률 전망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연간 약 37.9%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의 미미한 매출을 고려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죠. 38%면 엄청나네요. 하지만 이 기대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쇼입니다. 맞아요. 그 PS 비율이 무려 49.7배에 달합니다. 보통 제조업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49.7배라는 숫자는요, 시장이 솔리드 파워를 단순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을 바꾸는 마치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아, 바이오 기업에 비유할 수 있겠군요. 네. 투자자들은 지금 이 기술의 완성 가능성에 뭐랄까 로또와 같은 베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의 매출액은 거의 의미가 없고 미래에 터질 잭팟의 가치에 모든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로또에 베팅한다는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그런데 로또는 당첨될 때까지 계속 사야 하잖아요. 솔리드 파워가 다음 로또를 살 돈은 친분이 가지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 재무 안전성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바로 그 부분이 현재 솔리드 파워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0.09%예요. 사실상 무부채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빚이 거의 없군요. 네. 그리고 수중에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약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년 1,000억 원 가까이 연구개발비로 태우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은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두둑한 실탄을 장전해 놓은 상태인 거죠. 와, 든든하네요. 이 튼튼한 재무적 체력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을 수 있는 원동력인 셈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은 돈을 엄청나게 까먹고 있지만 그럴 줄 알고 미리 돈을 잔뜩 쌓아뒀고 빚도 없어서 당분간은 걱정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건 뭐 주식 차트가 아니라 거의 심전도 그래프 수준이던데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하하,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지난 1년간 수익률은 무려 360.18%라는 아주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360%요? 1년 전에 투자했다면 원금이 내매 반이 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동신의 주간 변동성은 17%에서 23%로 한 주 만에 주가가 20%씩 오르내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와, 시장 전체의 움직임보다 얼마나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베타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70입니다. 이건 시장이 1% 오를 때 1.7% 오르고 시장이 1% 내릴 때 1.7% 내린다는 의미죠. 그만큼 투자자의 심장을 아주 쫄깃하게 만드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1년 수익률은 정말 달콤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아찔했겠네요. 최근 주가를 보면 지난주에 한 10%, 지난달엔 18%가량 하락하면서 조정을 좀 겪고 있더라고요. 최종 종가가 5.20달러인데 52주 최고가인 8.86달러에 비하면 꽤 내려온 상태고요. 시장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 7.00달러거든요. 현재 주가보다 약 36%는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전반적인 투자 의견도 매수가 우세하고요. 아직 기대감이 꺾이지는 않았군요. 네, 이런 주식의 특징은 펀더멘탈보다는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BMW와의 협력이 한 단계 더 진전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급등하고 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금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나오면 급락하는 시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배터리 전쟁의 서막부터 회사의 기술적 심장, 숫자로 본 재무 체력, 그리고 시장의 이 뜨거운 반응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결국 솔리드 파워에 대한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기회와 리스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적,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요.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아주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하죠. 반면에 그 유망한 기술을 나 혼자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대량 생산에 실패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재무적 관점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매년 수천억의 R&D 비용을 감당할 만큼 막대한 현금을 쌓아뒀다는 건 분명한 기회 요인이죠. 그렇죠. 든든한 버팀목이죠. 하지만 기술 상용화가 계속 지연되면 그 많던 현금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그때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장의 관점입니다.
만약 솔리드 파워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양산의 첫 발을 떼는 데 성공한다면 주가는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가뿐히 뛰어넘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잭팟이 터지는 거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실패나 예상치 못한 악재 하나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아주 살얼음판 같은 리스크를 항상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솔리드 파워의 기업 가치는 현재로서는 실체가 없는 오직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IF,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매출이나 이익 같은 숫자로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 결정은 이 회사가 약속한 기술 개발 로드맵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BMW나 삼성 SDI 같은 핵심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더 구체화되고 깊어지는지를 분기마다, 아니 매달 끊임없이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아주 집요한 리서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리드 파워의 성공이 이 기술적 허들을 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네. 만약 솔리드 파워 같은 특정 기업이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손을 잡고 이 궁극의 EV 배터리 기술을 가장 먼저 완성한다면 그 파급력이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만 머무를까요? 어쩌면 이것은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지정학적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선점한 국가가 미래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패권을 어떻게 좌우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장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